안녕하세요. 주간부부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컨텐츠를 한번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컨텐츠의 제목은 캠핑카 방구석 리뷰로 정해봤습니다. 예전에 제가 해외 캠핑카 전시회와 해외 정기 캠핑카 등을 영상으로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식으로 국내에 출시하지 않은 해외 캠핑카 중에 제가 관심있게 본 차량들을 영상으로 소개해드리는 컨텐츠를 해보려고 합니다. 세계의 다양한 캠핑카들을 한번 만나보면서 캠핑카를 보는 눈도 좀 높이고 함께 지식도 쌓아가는 컨텐츠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이 컨텐츠를 시작한다면 이 차를 무조건 첫 번째로 해야지 하는 차량이 있었는데요. 그 차량을 오늘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만나볼 차량은 프랑스 챌린저라는 회사에서 판매하는 X150이라는 차량입니다. 이 차는 컴팩트한 차량을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매력적으로 느껴지실 만한 차량인데요. 이 차량의 매력 포인트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매력 포인트는 클래스 B와 클래스 C의 장점을 결합한 차량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각각의 장점은 기동성과 실내 공간의 효율성인데요. 클래스 B의 장점인 기동성 면에서는 X150은 듀카토 벤 차량과 동일한 길이인 6m로 제작돼서 운행이나 주차 시에 큰 어려움이 없고, 전형적인 클래스 C와 같이 캐빈 부분의 폭을 차량 앞쪽보다 넓게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벤 차량과 거의 동일한 폭으로 뒤쪽 캐빈 부분을 제작해서 기존 클래스 B와 같은 주행에 있어서의 편안함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X150에서 가지는 클래스 C와 같은 실내 공간의 효율성은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사진에서 보이는 차량이 6m 길이의 200호 데일리 벤 차량인데요. 내부 공간을 보시면 위쪽으로 가면 갈수록 좁아지고 안쪽에 구조물들이 있어서 이런 형상과 내부의 구조물 등을 그대로 살린 채로 내부 공간을 만들어야 돼서 공간에서 손해를 볼 부분이 많고 제작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는데요. X150과 같은 경우에는 피아토 듀카토 컷어웨이 차량으로 만들었을 것 같은데, 차량 뼈대에 캐빈 부분을 제작해서 올렸기 때문에 구조물이나 굴곡등이 없기 때문에 공간을 온전히 쓸 수 있고 공간도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챌린저의 X150을 소개하는 문구를 보면 지금까지는 소비자들이 벤과 모터홈 사이에 선택을 해야만 했었는데, X150 같은 경우에는 두 세상 클래스 B와 클래스 C의 최고의 것들을 가지고 왔다고 얘기하고 있고, X150이 두 세상의 장점을 모두 합쳤고 챌린저에서 중간 단계에 있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문구가 X150을 정말 잘 설명해 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챌린저에서 X150의 스트롱 포인트, 강점을 세 가지를 언급했는데 그 중에 두 가지가 시장에서 독특한 위치를 가지고 있고 벤의 컴팩트함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을 만큼 기존의 캠핑카 시장에서 보기 힘들었던 차량이고, 벤, 클래스 B의 컴팩트함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매력 포인트는 레이아웃입니다. 레이아웃을 살펴보면 스위블 시트가 적용되고 좌우 시트가 있어서 최대 7인은 앉을 수 있을 것 같은 넓은 거실 공간이 있고요. 이 시트는 스마트 라운지라고 해서 앞보기 시트로 변환이 가능한데 3점식 벨트에 아이소픽스까지 적용돼서 뒷자리에 앉아가는 분들의 편안함과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다고 볼 수 있고요. 이 거실 공간의 상단에는 더블 베드 사이즈의 전동 드랍 베드가 있어서 저녁 시간에 주무실 때는 내려서 사용하실 수 있고, 아래쪽 공간도 더블 베드 사이즈의 침대로 변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6m 차체에서 4명이 취침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침대 변환 시에 테이블을 오르내리는 것도 전동으로 할 수 있다는 것도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주방도 크진 않지만 잘 마련되어 있고, 이 작은 차체에서 옷을 수납할 수 있는 별도의 옷장이 있고 내부와 외부 모두에서 접근 가능한 수납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가장 뒤쪽에는 화장실과 샤워실이 있는데 이 작은 차체에서 독립 샤워실 공간까지 만들어져 있는데 6m 모터홈에서 이 정도의 샤워 공간을 뽑아낼 수 있다는 것도 놀랍고, 샤워실에 깨알같이 욕실용품들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도 최대한 많이 만들어둔 부분까지 개인적으로는 매력이 있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매력 포인트는 아름다운 외관과 내부입니다. 챌린저가 프랑스 회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뭔가 남다른 미적 감각을 자랑한다고 느껴지는데요. 사람마다 디자인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외형과 색의 조합도 정말 예뻐 보이고, 휠까지도 16인치 블랙 알로이 휠을 써서 속된 말로 간지의 끝판왕을 보여주고요. 내부에서도 드랍베드 아래쪽의 조명의 모양, 그리고 거울의 배치, 깨알 같은 스티치 등등 정말 감각적인 실내를 보여줍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매력적인 실내를 보여주는 차량은 많이 못 봤는데 이 차량은 정말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차량이 완벽한 차량이냐? 저는 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아직 실물로 만나보진 못했지만 영상만으로 봤을 때 아쉬운 점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드랍베드가 적용된 거실 높이가 낮다는 게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습니다. 해외 리뷰어분들이 대부분 머리를 숙이시는 것을 보면 웬만한 성인 남성 키보다는 거실 높이가 낮아 보이는데 이 부분은 생활하는데
사용하는데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게 느껴집니다. 두 번째는 수납 공간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는 것이 있는데요. 레이아웃을 설명드리면서 옷장도 있고 내외부에서 모두 접근 가능한 수납 공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옷장은 옷 등을 수납하는 공간이고 외부 수납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캠핑용 테이블과 의자 그리고 침대 변환 시에 필요한 쿠션 등을 넣고 나면 거의 꽉 차는 사이즈로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다른 캠핑용 짐들이 많으신 분들은 실내에 그 물건들을 실으셔야 되는데, 실내에서도 거실 쪽 의자 변환 시 바닥 등에 약간의 수납 공간은 있긴 하지만 큰 캠핑짐들을 실으시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여행 위주로 다니시면서 캠핑용 짐은 테이블과 의자 정도만 필요하신 분들에게 적합한 차량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가격입니다. 이 차량은 현지 판매 가격이 65,000유로 정도가 가장 저렴한 가격인데요. 단순 계산만 해봐도 9천만 원에 육박하는 가격이고, 그리고 이 차량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기본 엔진 사양이 140마력인데 160마력으로 업그레이드 가능하고 자동 미션도 적용이 가능한데요. 그럴 경우에는 또 비용이 추가가 되게 되고, 난방도 기본 4kW인데 5.5kW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한데 이 경우에도 옵션 비용을 지불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1억은 충분히 넘어가게 될 테고요. 국내에 들여오게 되면 아마도 1억 중반대의 가격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여기에 최소 옵션 비용 2천만 원만 잡으셔도 실구매 가격은 아마도 1억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사실 이 가격이면 국내에서 기안급 차량들도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 고민이 생기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기안급 차량보다 컴팩트한 차량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매력적인 차량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차량의 매력에 빠지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지갑을 여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소한 아쉬움인데요. 거실 변환 침대는 변환된 모습을 봤을 때 쿠션 간의 단차가 커 보여서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국내 소비자분들이 분명히 말씀하실 만한 전자레인지 놓을 만한 공간이 안 보인다는 점도 약간의 아쉬움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차량의 매력적인 부분들과 아쉬운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차량의 특징적인 부분들은 대부분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좀 더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디테일한 부분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X150의 베이스 차량은 피아트 듀카토의 2.2리터 디젤 엔진 차량이고요. 140마력이고 길이는 5.99m, 폭은 2.1m, 높이는 2.75m, 실내 높이는 1.98m, 휠 베이스는 3.8m입니다. 이 차량의 탑승 인원은 4인, 그리고 취침 인원 4인이고요. 식사 인원은 5인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청수통 용량은 100리터, 오수통 용량도 100리터고요. 온수히터가 따로 있는데 온수히터의 용량은 10리터입니다. 온수히터를 설명드리면서 난방을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난방이 좀 특이한데 베바스토에 무시동 히터를 사용한다고 나와 있는데 4kW의 용량의 제품을 사용하는데 온수는 또 별도의 가스와 전기로 사용할 수 있는 온수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무시동 히터를 쓰면 온수와 바닥 난방까지도 사용하고 있는데 X150의 베바스토 무시동 히터 같은 경우에는 난방만을 사용하고 있어서 좀 의아한 부분이 있고요. 온수와 바닥 난방까지도 됐으면 국내 소비자분들이 정말 좋아하셨을 텐데 그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냉장고가 또 정말 좋은데요. 134리터 용량의 도메틱 냉장고를 사용하고 있는데 양쪽 모두에서 열 수 있는 냉장고이기 때문에 사용성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냉장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X150의 누수 보증은 7년이고 그레이드 3에 단열을 적용했다고 하고요. 내부와 외부 조명 모두 100% LED 조명을 사용했다고 하니까 이 부분까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정말 관심 있게 보는 차량 챌린저의 X150에 대한 방구석 리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제가 좋아하는 차량이라서 해외 다양한 리뷰들을 봤었고 언젠가 한번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매력있지만 워낙 비싼 차량이라서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하실 만한 차량이라기보다는 컴팩트한 차량을 정말 선호하시고 좀 더 고급스러운 컴팩트한 차량을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해드릴 수 있을 만한 차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언젠가 꼭 국내에 들여온다면 가장 먼저 달려가서 리뷰해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렇게 X150을 시작으로 해서 제가 해외 차량 중에서 관심 있게 보는 차량들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요.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